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테이스입니다. 이정재가 감독과 각본을 맡고 거기에 이정재와 정우성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헌트가 2022년 8월 10일에 개봉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헌트를 보러 가기 전 알아두면 좋은 한국 역사의 주요 4가지 사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참고로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80년대는 전두환이 나라를 통치하던 제5공화국 시절입니다. 아직까지 독재 정치가 이뤄지고 있던 시절이었고 북한과의 관계도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던 시절이었죠. 그때의 사건들을 하나씩 알아보며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쌓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사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무려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하던 박정희가 암살당하면서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 혼란의 틈타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부를 탈취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두환이죠. 전국의 대학생들은 군인 정부를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펼쳤으며 그 시위가 가장 격렬했던 곳이 광주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오전 10시 전남대학교 학생들 300명으로 시작된 시위는 광주 시민 전체로 확산됩니다. 하지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계엄군은 시민들을 곤봉으로 때리고 대검으로 찌르고 심지어 (10만) 명의 시민들을 향해 총까지 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광주 시민들은 경찰서와 예비군 탄약고에서 무기를 챙겨 시민군을 구성해 맞서 싸웁니다. 당시 시민군 대표가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라고 쓴 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시민군은 결국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고 전두환 정부는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폭도들이 일으킨 것이다 라는 기사들을 내보내며 진실을 은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 이철희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일단 장영자란 인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장영자는 목포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가 대학교 미인대회에 선발될 정도로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뛰어난 말솜씨 그리고 뛰어난 사업 수완까지 그녀는 재산을 엄청나게 불려가며 이른바 큰손으로 불렸습니다. 장영자는 전직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인 이철희와 결혼을 했으며 전두환 처가 쪽으로도 인척관계가 있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인맥도 엄청났습니다. 장영자는 이러한 자신의 재력과 인맥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요즘 사정이 많이 어렵죠? 제가 공짜로 돈을 빌려줄게요. 이자도 안 받을 거예요. 그 대신 혹시라도 돈을 못 돌려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빌려준 액수의 2배만큼 돈을 주겠다는 어음을 끊어주세요. 당시 연 이자율 30%가 넘던 시절이었는데 누군가가 공짜로 돈을 빌려준다면 혹하지 않을 기업이 있을까요? 많은 기업이 장영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장영자는 그 기업들에게 혹시라도 못 갚을 경우 빌린 액수의 2배에서 9배로 돈을 주겠다는 담보형 어음을 받아냅니다. 장영자는 근데 이 어음을 은행에 다시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음 할인이라는 방식으로 은행에게 돈을 받아내고 이 돈을 다시 다른 기업들에게 빌려주면서 또 어음을 받아냅니다. 어음으로 돈을 받고 돈으로 어음을 받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다단계나 다름없죠. 이렇게 불린 돈으로 장영자와 그의 남편인 이철희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으나 이 사건의 여파로 어음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2개의 기업이 부도가 났고 이 중 일신제강은 당시 업계 2위였던 초대형 기업이었습니다. 장영자가 기업들로부터 받아낸 어음 총액은 7,111억 원. 당시 일반 서민들이 평생을 모아도 1,000만 원을 모으기 힘든 시절이었는데 7,111억 원이라니 어느 정도 규모의 사기 사건인지 대충 감이 오죠? 결국 장영자는 남편인 이철희와 함께 1982년 5월 7일 검찰에 구속되었으며 이 둘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5공화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세 번째 사건, 이웅평 월남 사건입니다. 1983년 2월 25일 오전 10시 55분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에 공습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북한 전투기가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들어온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전투기 조종사
남한 습격을 위해 넘어온 것이 아니라 귀순을 위해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북한 공군 장교였던 이웅평은 전투기 라디오로 남한의 방송을 몰래 청취하면서 남한의 사상적 자유와 경제적인 발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나름 북한에서 고위급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했고 북한에서의 고된 군 생활에 지쳐서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죠.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이웅평은 자신이 몰던 전투기의 방향을 틀어 곧장 남한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남한으로 넘어온 이웅평은 투항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전투기 날개를 좌우로 흔들었으며 이에 남한 전투기들이 이웅평의 전투기를 유도해 수원 비행장에 착륙시키게 됩니다. 중공제 미그-19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전 북한군의 공군대위 이웅평 씨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북한 실정과 귀순 경위 등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이웅평이 전투기로 북한을 넘어오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해야 30분. 정말 순식간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에는 긴장감이 들이우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1983년 10월 8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은 정부 주요 수행원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미얀마로 향하게 됩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두환은 미얀마를 우리 편으로 만들고자 직접 미얀마에 방문하게 된 거죠. 다음 날인 10월 9일 전두환은 수행원들과 함께 미얀마에 있는 아웅산 묘소로 향하게 됩니다. 아웅산 묘소는 미얀마에서 가장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아웅산 장군의 무덤인데요. 이곳은 미얀마에 방문하는 해외 인사들이 꼭 들르는 곳이었죠. 정부 수행원들은 아웅산 묘소에 도착해서 줄을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폭탄이 터지면서 건물이 무너져 버렸고 당시 그 자리에 있던 15명의 정부 수행원 중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해버리게 됩니다. 전두환은 어떻게 됐을까요? 폭탄이 전두환이 도착하기 전에 터졌고 그래서 전두환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미얀마가 이것을 전두환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북한의 소행이었습니다. 북한 테러범들이 새벽에 미리 폭탄을 설치해놨다가 전두환을 암살할 목적으로 터뜨린 것이었죠. 전두환 정부는 이에 맞서 북한을 외로운 늑대로 고립시키기 위한 늑대 사냥 작전을 실시합니다.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하였고 결과적으로 60여 개의 나라가 북한과의 교류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남북한 간에 바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죠. 이상 영화 헌트에서 다뤄질 4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헌트는 전두환 암살 시도가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첩보 액션 스릴러 영화입니다. 저도 8월 10일 개봉하면 바로 보러 갈 예정인데요. 부디 픽션과 논픽션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역사적 의미와 영화적 재미까지 모두 챙기는 수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분들은 끝부분에 관련 영상으로 나오는 제가 직접 광주에 갔다 온 브이로그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휘바클래스의 안테이쌤이었습니다.